엔비디아 주가 연일 급등세입니다. 전일 대비 3.6% 급등한 주당 852.37달러의 거래를 마치면서 또다시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주가가 올 들어서 벌써 77%나 상승을 했고 시가총액도 2조 1,300만 달러대로 치솟아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에 이어서 미국 시총 3위죠. 지난해부터 열풍이 불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 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매출은 3.7배, 순이익은 7배 이상 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엔비디아 제품은 없어서 못 살 정도입니다. 인공지능 열풍 수혜주인 미국의 서버 제조업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주가가 S&P 500 지수 편입 소식에 주가가 급등 마감했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주가는 18.65% 급등한 1,074.34달러예요. 장중에는 30% 가까이 폭등을 하면서 1,155달러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시가총액도 600억 달러, 약 80조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성능 서버 제조업체 슈퍼마이크로는 최근에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과 데이터 센터 수요 증대에 힘입어서 급성장 중에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파트너사로서 안정적으로 칩을 공급받으며 서버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는 점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여기에 데이터 센터 가동 시 발생하는 막대한 열을 낮추는 슈퍼마이크로의 액체 냉각 시스템은 차세대 AI를 위한 필수 제품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슈퍼마이크로가 엔비디아를 넘어서는 AI 최대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S&P 500 최고 수익률 주식에는 엔비디아가 왕좌를 내줄 위기에 처했다라고까지 평가를 했습니다. 2022년 3월 40달러 수준이었던 슈퍼마이크로 주가가 지금 25배 이상 폭등해서 연간 수익률 지금 1000%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엔비디아는 지금 260% 상승했습니다. 로젠블렛 증권의 애널리스트 한스 모세만은 1년 만에 슈퍼마이크로 주가가 약 102달러에서 1000달러 이상으로 치솟았는데 이는 AI 관련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와 긍정적인 성장 전망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어 슈퍼마이크로의 목표 주가를 1,30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바니언 캐피털 매니지먼트 CEO 샤나 시슬리는 슈퍼마이크로가 보유한 이 기술력을 고려할 때 S&P 500에 편입된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이제 엔비디아를 대신해서 S&P 500의 수익률을 견인할 이름이 생겼기 때문에 지수가 추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다만 슈퍼마이크로의 이 주가에 대해서는 편입이 완료된 후에는 보통 주식이 약간 매도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주가의 추가 상승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 과신을 경고했습니다. 인공지능 관련주로 주가가 급등한 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에 대한 월가의 보수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월가 최대 투자 은행 중에 하나죠. 골드만삭스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에 대한 투자 등급을 중립으로 제시했습니다. 마이클 인 골드만 분석가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현재 주가가 적절하게 평가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간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가 아주 큰 폭으로 오른 만큼 추가 상승 여지가 앞으로는 크지 않다는 분석이에요. 현재 월가에서는 13개 주요 투자기관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에 대한 투자 등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10개의 투자기관은 매수 혹은 강력 매수 의견을 보유했습니다. 2곳의 기관은 투자 등급을 중립으로, 한 곳은 매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질 것이라고 우려해도 주가 지수가 고공행진하면서 연말 전망치를 상향하는 기관이 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S&P 500 지수 올해 말 전망치를 기존 5,000에서 5,400으로 상향했습니다. 지표들이 앞으로 더 강력한 수익 증가와 놀라운 수익 회복력을 알리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사비타 수브라마니안 주식 및 퀀트 전략가는 1929년 이후 연간 10%의 조정이 연 1회 발생했다면서 이에 따라서 시장 조정 가능성이 있다면서 연말 전망치는 이같이 상향했어요. 1929년부터 그러면 벌써 95년 거의 100년이죠. 연간 10%의 조정이 연 1회 정도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역사적으로 100년의 역사를 보면 작년에도 보면 연간 10% 이상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8월, 9월, 10월 3개월 동안에 계속 하락하면서 3% 이상 조정구역에 들어섰습니다. 그랬다가
10% 이상 하락 후에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지금 상승을 하고 있죠. 각종 대표 지수들이 사상 최고치를 지속적으로 경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장중에는 지수가 5천도 넘어갔었습니다. 지금 현재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상태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시장의 연말 예측치를 5개의 각기 다른 모델로 추정한 평균치를 찾았는데 해당 모델에서 가장 낙관적인 추정치가 5,706, 또 가장 비관적인 추정치는 5,053. 그러니 5,706과 5,053의 중간치가 5,380이 나오니까 연말 전망치를 지금 5,400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현재 S&P 500 지수 5,130입니다. 무디스 인베스터 서비스는 미국 페드가 올해 연방기금 금리를 1%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점점 팬데믹 이후 균형 상태로 정상화되고 있고 선진국들은 경제 연착륙, 소프트 랜딩, 경제 연착륙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무디스 인베스터스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무디스는 올해 미국 연준이 연방기금 금리를 누적 1%, 그러니 5.5%에서 4.5%로 1% 인하를 하고 2025년도에 추가로 인하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유럽중앙은행도 2분기부터 정책 정상화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정책, 개선된 수급 균형, 유럽의 온화한 겨울 등으로 여러 선진국이 연착륙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미국의 연준과 또 유럽중앙은행이 2분기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월 의장은 이번 주 6일에는 하원에 참석하고 7일에는 상원에 출석해서 통화정책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에요. 이번 증언은 연준의 이번 달 FOMC를 앞두고 발표하는 마지막 공개 발언입니다. 이를 통해서 올해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또 투자자들은 이번 주 금요일에 예정된 고용 보고서에 주시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은 지난달 비농업 부문 고용이 21만 명 증가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달 기록한 35만 1000명보다는 줄어든 수치입니다. 2월 실업률 3.7%로 전달과 같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방주민은행 총재가 고통 없는 물가 안정은 장담할 수 없으며 인플레이션 하락은 더 많은 진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올해 2회 정도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고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경제적 고통 없는 물가 안정으로의 복귀는 장담하기 어렵다면서 확신이 있어야 제약적 통화 정책을 완화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할 때가 됐다고 느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스틱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강한 고용시장과 경제활동 확대와 함께 2% 목표치로 천천히 돌아가는 경로에 있다고 믿는다라면서도 그것은 이례적인 일일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경제적 고통 없이 물가 안정으로 복귀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도 엄청난 성공이라고 언급까지 했습니다.